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당대회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당대표 선출을 어제 못했고, 이제 결선 투표 해야 됩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될 터인데, 최고위원만 5명을 선출을 했죠. 최고위원 4명하고 청년 최고위원 1명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 5명은 이제 뽑아놨는데, 당대표, 뽑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 보니까 탄핵 찬성한다가 1명, 양양자.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한다가 3명,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이렇게 3대1 구도입니다. 득표율로 봐도 75%대 25%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대1. 여기 이제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지난 탄핵 표결 때 자기는 반대표를 던졌다 했지만 그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찬탄파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여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왜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이 찬탄파, 뭐 이른바 혁신파, 개혁파 이쪽이 다 그냥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졸지에 떨어지고 말았느냐.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저는 그 말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말은 국민의힘 용어가 아니라 민주당 용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내치면서 적군의 언어를 사용해서 적의 언어로 동료를 내치는 겁니다.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정원 투표에서 큰 격차가 난 것이 바로 그런 발언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동혁 이른바 탄핵에 공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던 그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가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당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겠다. 또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 그리고 전한길 씨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어, 그 전한길 씨 처벌도 가장 가벼운 경고 조치에 끝나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은 다 솎아내고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야, 탄핵에 찬성한 반대하는 그 말이 돼? 지금 민심을 봐봐.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 국민의힘 그렇게 나가서 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것 같아.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히 왕당파로 돌아선 거야. 그럼 이전에 그 깝깝했던 상황으로 저렇게 수구적인 그런 원래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이 기사에 댓글이 참 많이 달렸기는 한데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져 있더군요. 당대표 후보들이 김문수, 장동혁, 인철수, 조경태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진 것처럼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고관여 여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딱 쪼개져 있습니다.
외부 총질하는 자들, 배신자들 이번에 싹 쫓아내야 돼. 그래서 국민의힘이 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 출발해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아이고야 국민의힘 이제 다 싹수가 텄다. 내년 지방선거도 이제 완전히 우리는 꽝이다. 이제 안 된다. 어떻게 혁신파의 목소리가 전혀 거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완전 도루묵이 되고 말았냐. 어떻게 다시 김문수 장동혁이냐. 어떻게 다시 윤어게인이냐. 이렇게 찬식을 하는 분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선명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한쪽을 기자는 선명한 사람이 기자가 아닙니다.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입장, 팩트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를 하는 것이지. 선명하려고 하면 저도 이 집 당장 때려치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느 한편에 제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방송을 하는 그런 언론인 입장에서는 언론인이 아니고 그냥 유튜버다. 나 유튜버야. 전환길 씨처럼. 그러면 저도 어느 한쪽 의견을 얘기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들을 지금 여기에 오신 것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더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크게 봤을 때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란 프레임. 내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은 직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한동훈 그때 당시 대표가 제가 한동훈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린 최대의 판단, 최선의 판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주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내란이다.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그리고 일부 언론 숨도 안 쉬고 그걸 내란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 내란 프레임이 지금 진화를 해서 찬탄이니 반탄이니 찬반 탄핵 프레임으로 그게 진화를 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내란 프레임이 우 프레임. 김문수는 극우야. 장동혁은 극우야. 전환길이는 극우야. 여기 동조하는 건 극우야. 이런 적의 언어가 국민의힘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그 극우 프레임, 찬반 탄핵 프레임, 이거에 국민의힘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 여러분, 계엄이 내란입니까? 계엄이 내란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병력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작년 12월 초가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였어? 그게 어때 전시사변이었어? 아니잖아.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맞았던 거야.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읽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사변이 아니고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슈퍼 야당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딱 잡고 30건이 넘는 탄핵으로 국무위원들을 초토화시키고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친북 세력이 그 국내에 퍼져 있고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은 판단을 한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국민 여론조사에 붙일까요? 야당 의원들한테 물어봅니까? 국회의장한테 물어봅니까? 대법원장한테 물어봅니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상황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가 대통령인 겁니다. 대통령이 판단할 때, 아, 이건 국가 비상사태구나. 그 판단을 전적으로 위임해 준 것이 헌법 77조고,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인 겁니다. 비상대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인 겁니다. 병력으로서. 아,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력으로서. 군대를 동원하라. 병력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란이라고 그랬어요. 내란. 내란은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있습니다. 내란, 형법 87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이거나 혹은 국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가 내란범이라고 해놨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는 아니니까 일부,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일대, 여기에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그럼 국가 권력이란 뭐지? 국가 권력이란 뭐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국가 권력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국가 권력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국가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국가 권력은 대통령의 권력, 통치 권력을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가 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부터 배제를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은 병력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병력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력을 동원을 한 겁니다. 그것이 폭동입니까? 죽은 사람 한 사람 없고 다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폭동입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계엄법이 있습니다. 계엄법. 계엄법에 보면은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권이라는 건 뭐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체포, 구금, 수색,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계엄법 제9조입니다. 체포, 구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형사소송법 절차가 아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로서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잡아 가둬놓을 수 있다. 일단 이게 체포, 구금입니다. 언론 출판, 방송, 신문, 잡지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술 조치 지시했다고 그것이 지금 크게 내란 특검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계엄법 제9조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해당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집회 결사. 사람들이 모이는 것, 집회. 모여서 뭔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결사하는 것. 그것까지 다 특별한, 그걸 뭐 격려 고무하는 것이 특별한 조치겠습니까? 못하도록 막고, 사람들이면 갖다 잡아가두고, 병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 조치인 겁니다. 그게 계엄인 겁니다. 계엄이 적절했느냐의 여부는 그것은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었느냐의 여부는 그건 국민들이 그 다음 선거 때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로, 그러니까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비상대권의 조치를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적인 업무라는 거 뭐냐? 헌법에 쓰여 있는 것, 계엄을 선포하는 것, 이게 공적인 업무인 겁니다. 사적인 업무라는 거 뭐냐? 항소에 원한을 잇던 누구에게 가서 대통령이 누구를 헬로 배를 찔렀다든지, 그래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든지, 한밤중에 갑자기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어디 자기가 원한을 샀던 집에 가서 꽝 하고 그 집 가게에 그냥 차를 몰고 돌진해 들어갔다든지, 이게 이제 사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하고 몰래 저녁마다 나가서 바람을 피웠다든지,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예전 대통령이죠. 저녁에 엘리제궁 불 꺼지면 밤 10시에 밖에 나가서 자기 애인 집에 가서 자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그건 사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헌법에 쓰여있는, 법률에 쓰여있는, 헌법에 이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해라. 의회가 해제 결의를 하면 해제해라.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내란이다.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내란 프레임을 딱 씌웠고, 이것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서로 묻는 내부 총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찬반 탄핵 프레임으로 그것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에 반대를 하면 너는 극우 세력이야, 내란 동조 세력이야 라고 하는 극우 프레임으로 또 변질돼 버린 겁니다. 아무튼 김문수 결선 후보는 찬탄파도 포용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겠다라고 그래서 딱 선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